트로피를 얻은 자는 울고 트로피가 없는 자는 웃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모순? 왜 한 클럽은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떠나보냈고 끝내 이방인 주장의 편에 섰을까요? 6만 관중의 눈물이 증명한 진실. K는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손흥민만이 가진 단 하나를 공개합니다. 미넨의 화려한 조명 아래 드리운 그림자. 미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곳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길고 차갑습니다. 아마도 해리 케인은 대형 TV 화면 속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청춘의 전부를 바쳤던 런던의 풍경을 말이죠. 화면 속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6만 2천 명 관중이 쏟아내는 눈물과 함성으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케인의 시선은 자연스레 거실 한편에 놓인 트로피 장식장으로 향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황금빛 마이스터샬레 마이스터쇼. 그는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고 독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침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케인이 미넨에서 당연한 우승을 수집하고 있을 때 런던의 손흥민은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쓰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토트넘의 17년 무관 역사를 끝내고 유럽을 정복한 유로파리그 우승컵. 손흥민은 구단에 그토록 갈망하던 메이저 트로피를 직접 안겨준 뒤에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승을 찾아 떠난 자와 우승을 직접 일궈낸 자. 미넨의 전문가들이 뒤늦게 결국 손흥민이 옳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잔혹한 진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승리자 위너가 되었는데 왜 전설 레전드는 그가 되었는가? 케인의 이 뼈아픈 박탈감 뒤에 숨겨진 숫자가 끝내 설명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케인 의존증 해리 케인 디펜던시의 대반전. 왕이 떠나자 비로소 왕국이 완성되었다. 2023년 8월 해리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던 그 여름 유럽 축구계의 전망은 하나같이 비관적이었습니다. 팀 득점의 40%를 책임지던 주포가 사라졌다. 토트넘은 이제 중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지극히 합리적인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의존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케인 시절의 토트넘은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팀이었습니다. 모든 전술은 케인의 발끝을 향했고 동료들은 그의 움직임에 맞춰 조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트라이커였지만 역설적으로 팀 전체의 잠재력을 가두는 황금 족쇄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왕이 떠난 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넨의 전문가들이 뒤늦게 손흥민의 손을 들어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모든 공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쏠리는 수비를 끌어내 공간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브레넌 존슨과 파페사르 같은 어린 재능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술 분석가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모든 빛을 흡수하는 태양이었다면 손흥민은 팀 전체가 길을 찾게 돕는 등대였다. 태양 아래서는 다른 별이 보이지 않지만 등대 아래서는 모든 배가 제 역할을 다하며 항해할 수 있습니다. 케인이 있을 때 무관에 그쳤던 토트넘이 그가 떠난 후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서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케인은 팀을 이기게 만들려 했지만 손흥민은 팀을 성장시켜 스스로 우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넨 현지에서조차 우리는 케인의 골을 샀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우승 DNA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잔혹한 이유입니다. 구단 내부에서조차 공유된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케인은 팀을 이기게 만들었지만 손흥민은 팀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전술판 위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선수들의 심장부인 라커룸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의 침묵과 손흥민의 포옹, 그 한 끗 차이가 어떻게 17년 만에 우승을 만들어냈을까요? 라커룸에 보이지 않는 권력? 보스버스와 리더를 가른 17년 만의 우승. 토트넘의 17년 무관 역사를 끊어낸 유로파리그 우승의 기적. 이 기적은 전술판 위가 아닌 라커룸 러커룸이라는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뒤 구단 관계자들과 현지 기자들이 공통으로 증언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잉글랜드의 상징이었던 케인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서는 순간 라커룸의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케인은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직장 상사 버스였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보스의 침묵은 유망주들을 위축시켰고 큰 경기마다 팀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인이 있을 때 토트넘이 문턱에서 우승을 놓쳤던 이유를 전문가들은 여기서 찾습니다. 반면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권위라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동료를 질책하는 대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내가 내 뒤에 있어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가자 렛츠 고고 권유합니다. 케인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동료들을 끌고 간 고독한 견인차였다면 손흥민은 선수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하나로 묶은 글루가이였습니다. 미넨의 전문가들이 전율하며 인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케인은 동료들에게 우승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었지만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케인 없이도 유럽 대항전 결승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적 같은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보스와 리더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차이는 곧 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손흥민은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팀에 남았으며 그 선택이 어떻게 유럽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전설의 자격이 되었는지 그 위대한 서사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유럽이 인정한 진짜 레전드의 자격. 충성심 로열티이라는 최후의 스탯, 우승컵을 만들어 바친 영웅. 현대 축구에서 충성심은 이미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희귀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운명은 비극적일 만큼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넨 전문가들이 결국 손흥민의 로맨스가 옳았다고 뒤늦게 고백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021년 여름 토트넘이 암흑기에 빠졌을 때 케인은 우승 확률이 높은 곳을 찾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재앙과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암흑기에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선택을 비즈니스가 아닌 로맨스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그 로맨스는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보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차려진 밥상 미넨의 숟가락을 얹어 우승을 차지하는 쉬운 길 대신 무너져가는 집 토트넘을 직접 고치고 세워 17년 만에 우승컵을 팬들에게 바치는 가장 어려운 길을 완주했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이제 인정합니다. 우승컵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한 클럽의 무관 역사를 끊어내며 영혼을 바친 전설은 오직 희생으로만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인은 성공을 위해 집을 떠난 야심찬 아들이었지만 손흥민은 기어이 우승컵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온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케인이 미넨에서 들어 올린 트로피가 그의 커리어 한 주를 장식할 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들어 올린 유로파리그 우승컵은 축구 역사의 불멸의 전설로 새겨졌습니다. 케인은 성공을 위해 집을 떠난 야심찬 아들이었지만 손흥민은 기어이 우승컵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온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로맨스 뒤에는 토트넘 구단이 내린 냉정하고도 잔혹한 판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구단은 케인의 10번은 즉시 지워버렸으면서도 손흥민의 7번 앞에서는 끝내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토트넘의 잔혹한 최종 선언? 7번의 경회 그리고 10번의 단순 승계. 손흥민이 17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토트넘에 안기자 구단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레전드를 넘어선 경회에 가까워졌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가져다준 가치가 단순한 골 합계 그 이상임을 냉철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재정 전문가 키어런 맥과이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가치를 레알 마드리드 급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구단의 우승하는 법 위닝 멘탈리티까지 이식했다. 케인이 미넨에서 트로피를 수집할 때 손흥민은 토트넘의 트로피를 창조에 바쳤다. 이 잔혹한 차이는 번호 승계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케인이 떠나자마자 그의 10번은 아무런 예우나 망설임 없이 제임스 매디슨에게 즉시 승계되었습니다.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번호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훌륭한 선수의 번호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7번은 달랐습니다. 그가 우승컵을 안겨주고 떠난 후에도 구단 내부에서는 7번을 잠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단은 이 번호가 가진 우승 캡틴의 영혼 앞에서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결국 사비 시몬스에게 번호가 돌아갔음에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구단의 망설임과 고통은 케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토트넘은 기록을 남긴 케인을 존중했지만 우승과 영혼을 모두 남긴 손흥민은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인의 눈물 뒤에 숨겨진 구단의 가장 잔혹하고도 솔직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트넘이 케인에게 안긴 가장 잔혹하고도 솔직한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케인의 우승보다 손흥민의 작별에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별의 품격. 왜 어떤 떠남은 전 세계를 울리고 어떤 떠남은 침묵을 남기는가? 우리는 이제 다시 기립박수가 쏟아지던 그날 밤에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한 선수가 진정한 전설로 남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느냐보다 어떤 뒷모습으로 떠났는가에서 결정됩니다. 해리 케인의 이별은 차가운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는 우승을 위해 시즌 개막 직전 공항에서 찍은 셀카 영상 하나로 십수년의 세월을 정리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팀이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고 세대 교체까지 완벽히 마친 뒤에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특히 그가 유럽의 라이벌 팀이 아닌 미국 MLS행을 선택하며 나의 팀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고 싶지 않다고 말한 마지막 의리는 미네네의 전문가들조차 전율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뒤늦게 고백합니다. 우승을 찾아 떠난 자는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 팀의 우승을 만들어 바치고 떠난 자만이 불멸의 전설이 된다고 말이죠. 비록 손흥민의 7번이 영구 결번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축구의 본질은 차가운 금속이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6만 2천 관중이 쏟아낸 눈물과 전율, 그 압도적인 감정의 밀도는 케인이 미넨에서 들어 올린 수많은 트로피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선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선수이자 구단의 17년 한을 풀어준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황금 왕관은 쓰지 못했을지라도 수백만 팬들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남자? 손흥민, 그는 토트넘의 영원한 왕관을 쓴 제왕이며 그 존재 자체로 구단 역사상 가장 빛나는 살아있는 트로피입니다.